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그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받은 지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기소가 됐는데요. 일단 기소된 내용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뭐 그동안에 이제 제기된 그 사안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모든 혐의를 지금 다 지금 이제 그 유죄다라고 판정을 내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열 몇 개 정도 됐던 걸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적용한 것은 8개 혐의 여덟 일단 개. 적용을 예. 했고 보니까 자녀 유학 비용 관련해서 뭐 유용이 있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좀 이제 제외시켰더라고요. 또 예. 뭐 재산, 아파트 뭐 이렇게 매입한 그 그리고 부분에 유학 비용으로 있어서도 들어간 것들. 예, 그 부분도 이제 일단은 이제 그 검찰 쪽에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네. 이렇게 결정을 좀 내렸는데 어찌됐건 뭐 핵심 의혹과 관련됐던 부분, 그러니까 이 정의연 운영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비용을 좀 이제 횡령해서 사용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횡령한 흔적이 있다라고 일단은 이제 검찰 쪽에서는 보는 것으로 예.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왔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3억 6천만 원의 그 돈을 이게 뭔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기부금을 받은 과정에서도 준사기라는 것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에게 돈을 기부받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윤미향 의원 측에서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금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사실 이제 이 4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면 네. 이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 연대에 대해서 여론이 공분을 샀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동안에 정의기억 연대가 많은 사람들의 후원금, 그다음에 국가의 지원 이걸로 운영이 됐는데 여기에 회계 부정이 있었다. 심각한 회계 부정이 있었다. 그래서 그 돈을 갖다가 자녀 유학비로 썼고 그다음에 뭐 집 사는 데 썼고 그리고 일을 맡기는데 남편 회사에다가 맡겼고 몰아줬다. 그다음에 쉼터를 운영했는데 그 쉼터 운영을 갖다가 아버지가 해가서 월급을 받아갖고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공분됐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검찰 조사 결과 이것이 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그 자녀에게 쓴 돈은 뭐 그 이제 재판 이후에 받았던 돈으로 처리를 했고 아버지도 일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돈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나온 그렇죠. 거죠. 그럼 예. 지금 이제 그럼 그 기소된 내용이 뭐냐? 아까 예. 8개 혐의라고 그랬는데 네. 이 죄명을 갖다가 따지면 8개지만 사건은 크게 2개입니다. 하나는 모금과 공공 지원에 있어서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뭐 3억 6천만 원 부정수령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어쨌든 개인적으로 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쓰긴 썼지만 그거는 공금으로 쓰긴 썼지만 절차상에 서류 신고라든지 또는 과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기소가 된 거고요. 예.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국민들이 공분했던 내용은 윤미향 의원이 또 정의기억 연대가 사적으로 유용했느냐가 사실 최대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이용수 할머니도 그 부분을 제기했던 거고요. 예. 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개인적인 유용이 모금 과정이 한 40억 가까이 모금을 했는데 네. 그 중에서 10년 동안 총 모금액 중에서 1억 원 정도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검찰에서 기소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 1억 원이라고 하는 게 10년에 1억 원입니다. 그럼 한 달에 8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 명확하게 그 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운영비들, 예. 예를 들어 뭐 밥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도 다 유용으로 아마 모른 것 같은데 그 예. 내용은 좀 봐야지 예, 알겠습니다. 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검찰의 기소 내용이 다 유죄라고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그동안에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 연대에 가해졌던 그런 의혹에 비해서 네. 검찰의 이번 기소 내용은 좀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좀 너무나 좀 오히려 뭐랄까요? 없었다. 오히려 그 의혹에 대한 그렇죠. 의혹이 너무나 이제 밝혀진 게 작은 없고. 거였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뭐 1억이 전 작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이게 10년 누적이 1억이기 때문에 예. 월로 보면 80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게 운영비로 쓰였다 그러면 또 그것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이 지금 반박하라는 부분도 예. 과거에 모금과 공공 지원에 있어서 절차상의 잘못은 예. 뭐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또 근데 개인적인 유용은 없었다라고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었는데 네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재판에서 예. 유무죄를 가려야 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질문 될 것 사실은요,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말씀해 주시죠. 바로 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바깥에서는 외부에서는 검찰이 지금 이제 수사 과정에서 많이 봐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 그 다음에 전반적인 어떤 그 정황 증거들 이런 것들로 볼 때 이 예. 정도밖에 유용을 안 했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 그 다음에 뭐 자녀 유학비 관련한 부분도 그렇게 무혐의 처리하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납득이 안 간다라고 하는 시선도 꽤 있다.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네네.
그 진보 진영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하에서 이루어지는 수사에 대해서 예. 특히 이제 이런 그 뭐 권력형 비리라든가 이런 거와 네네.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 네네. 그런 시각도 있다라는 것도 한편에서는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뭐 듣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재판 과정에서 또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어떤 왜 무혐의로 처리했는지 그 과정들이 정확하게 좀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때 또 그 얘기 또 두 분 모시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박창환 장한대 교수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